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 빨간 선. 저거야 맞아. 이 도시를 여행하고 있는 한 무리의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만 곳곳을 다니는 이들은 공정 여행 중입니다. 단체로 배낭여행을 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있어요. 현지 교통도 이용하고 현지 시장도 많이 가고. 조금 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사는 데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좀 패키지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고 마음이 편해요. 최대한 현지의 것을 이용하는 여행. 나의 행복이 누군가의 희생이 되지 않는 착한 여행. 이름 그대로 공평하고 올바른 여행. 공정 여행은 우리가 여행에서 쓰는 돈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여행이기에 소비의 여행이 아닌 관계의 여행입니다. 이제 이들의 대만 공정 여행에 동행해 보겠습니다. 문 열어놔 가볼까요? 끊임없이 여행객들을 챙기고 인솔하는 이 사람. 이번 대만 공정여행 프로그램 기획자이자 인솔자인 최정규 작가입니다. (2008년에) 기획해서 2009년 2월에 첫 여행을 했으니까 이제 9년 횟수로 10년째 됐네요. 사찰에 들어가면은 다 묻혀져 있어요. 여행 작가인 그가 공정여행을 시작한 지 어느새 10년째.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지금도 많이 있는 공정여행이 알려지지도 않았던 때 그는 왜 공정여행을 기획하게 되었을까요? 기존의 여행 상품들에 대한 어떤 반성 내지는 개선, 조금 더 여행 형태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 지역을 알려고 갔는데 정작 그 지역을 좀 잘 알지 못하고 돌아오고 다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애정도 안 생기고 그 지역의 문화유적이나 역사에 대한 이런 것들도 모르고 더 이상 알려고도 안 하고 이런 여행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좀 그래서인지 최정규 작가는 여행자들이 현지의 역사와 문화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여행을 기획합니다. 영국이 어느 시절에 들어올까요? 여기에 대륙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예. 역시 올해 수능을 본 주로 중국에서 수입을 해간 건 뭔가요? 영국에서. 예, 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 소비량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타이난하고 이 까오슝하고 이 남쪽에 두 개 항구를 개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영사관을 짓고 업무를 해요. 여행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이해, 그리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행지의 풍광을 온몸으로 느끼는 여행. 이런 여행의 편안함에 공정여행을 해본 사람이라면 또다시 공정여행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3번째요. 동티벳 처음에 갔었고 몽골 갔었고 이번에 대만 온 거예요. 그 다른 패키지 여행에서는 주로 사람들 많은 곳이나 좀 상업적인 곳 뭐 이런 데 대중화가 많이 된 곳 가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공정여행은 현지인들이 주로 가는 곳을 가니까 좀 더 뭐라고 해야지 편안한 느낌?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대만 남부의 항구 도시 가오슝에 자리한 오래된 부둣가 창고지대를 이색 예술지대로 바꿔나가고 있는 곳, 보얼 예술특구입니다. 이렇게 내가 작은 거
이곳에는 1908년 지어진 가오슝 기차역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타이완 남부에 철도가 제일 처음 생긴 데거든요. 그래서 그 모형을 해놓고 타는데 이렇게 다 네, 저로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쪽도 네. 차 이런 거 집에서 즉석에서 모형 기차를 타기로 결정. 이렇게 여행객들이 원하면 새로운 체험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공정 여행이라 가능합니다. 여기에 한꺼번에 하신대. 비록 작은 모형 기차지만 여행객들은 그 순간 동심으로 돌아간 듯 신이 납니다. 재밌었어요. 얼마 만에 이런 기차 타보시는 거예요? 처음 탑니다. 일반 다른 여행들 가면은 네. 어떤 설명이 돼 있는 거에서 빠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가보면은. 근데 이 여행은 뭐 어차피 좀 현지를 좀 잘 알고 제대로 이해해 보자고 한 여행이라 가서 그때그때 남는 시간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죠. 일정표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위에 지친 여행객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춘 곳은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다는 빙수 가게입니다. 그런데 빙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망고도 있다. 초대형 빙수의 달콤하고 시원함에 더위는 싹 가시고 여행의 피로도 잠시 잊어봅니다. 작은 페리를 타고 바닷바람과 탁 트인 풍경의 시원함을 느끼면서 도착한 곳. 낭만 가득한 치진섬입니다. 검은 모래로 된 긴 해안가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으로 자전거만한 것이 없는데요. 치진섬에선 자전거를 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진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일몰입니다. 5시 35분에 일몰 시간이랍니다. 그러니까 다니다가 일몰 보시고 해넘이 감상하시고 멋진 풍경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충분히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것도 공정 여행이 주는 여유로움입니다. 멋있어요. 최근에 본 것 중에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하고 이게 방해받는 게 없잖아요. 집안 걱정도 없고 너무 좋네요. 마치 이렇게 대학 때로 돌아간 듯한 뭐 정의도 조금은 생각하게 되고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이래서 공정여행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로 좋죠. 뭐 마음도 편안하기도 하고 뭔가 내가 의미 있는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좋습니다. 일몰 후에 찾아온 저녁 식사 시간. 식사 장소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작은 식당인데요. 그래서인지 식당 안은 갑자기 들이닥친 단체 손님의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 지역에 여행 가는 그 지역에서 뭔가 먹고 자고 뭐 있고 식의조가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지역의 조그마한 음식점들, 조그만 상가들 이런 데들이 좀 살아나야 되니까 여행에서 그쪽에 이제 좀 공정한 거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작은 그런 그 음식점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죠. 밥 돼요? 모자랄 건데? 됐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식당이 아닌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 과연 한국 여행객들의 입맛에 맞을까요? 所以是他们喜欢像木瓜丝，有的你们韩国人固定他常常会来吃，因为有一点接近你们韩国的味道，因为我也很喜欢韩国料理，저녁 식사까지 마친 늦은 시간. 여행객들이 또 어딘가로 향합니다. 이번에도 교통수단은 역시 지하철입니다. 낯선 여행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할 만도 한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지 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면은 현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주위에 볼 것들도 많고 현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조금 짧은 기간이라도 여행 기간이라도 더 보이니까요. 패키지 여행이라면 이미 숙소에 들어갔을 시간.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케이블카까지 타고 어두운 밤길을 걸어 대체 어디를 가는 것일까요? 늦은 저녁, 이들이 찾은 곳은 유명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저 야경이 아름다운 작은 찻집인데요. 여행객들은 마치 동네 찻집에 온 것처럼 편안해 보입니다. 여기가 되게 그 철가름 차가 잘 되는 차 산지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쪽에 차들이 다른 나라로 나가기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저기 밤에 올라와서 이 타이베이 야경 보면서 철가름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또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보통 이 패키지에서는 안 오는 곳인가요? 안 오는 것이죠. 못 오죠. 예. 밤에 이제 경치 보면서 저 지하철 타고 한참 와서 또 이제 곤돌라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같이 차 마시고 내려간다? 패키지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특별할 것 없는 시간. 하지만 이런 시간이 더 오래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여행을 하다 보면 늘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궂은 날씨도 그중 하나인데요. 예, 이 정도 비야 뭐 할만하죠. 폭우가 오면 좀 문제인데. 비 오는 길을 우산을 쓰고 30분을 걸어 도착한 곳은 대만에서 가장 크다는 스펀 폭포. 대만의 나이아가라로 불리는 폭 40m, 높이 12m의 웅장한 폭포가 쏟아내는 물줄기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폭포에서 내려온 여행자들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산골 탄광의 흔적이 남아있는 마을 핑시입니다. 이 마을에는 철로 양 옆으로 천등 가게가 즐비한데요. 소원을 적어 하늘 높이 띄워보내는 천등. 그 위에 주저없이 무언가를 써내려가는 여행자들. 그렇다면 공정여행 중인 이들은 어떤 소원을 적었을까요? 일생이 이제 남아있는 내내 안 행복한 것보다 행복한 게 좋잖아요. 건강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정여행 잘 돼서 아시아의 평화가 조금이라도 오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썼습니다. 이들이 천등에 적은 소원들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도. 한 해 수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의 메카입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무궁무진한 제주에 아픈 역사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바다 건너온 공정 여행자들입니다. 이들이 제주를 찾은 이유는 제주 4.3 역사의 흔적들을 찾아보고 공감하기 위해서인데요. 제주도로 공정여행을 온 일본 여행객들을 인솔하는 해설자 양인실 씨. 사삼 당시 외할아버지 증조할머니와 고모할머니를 잃은 제주 토박입니다. 제주 애월읍에 자리한 빌레못 동굴. 단일 동굴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동굴로 주변에 빌레로 된 작은 연못이 있어서 빌레못 동굴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949년 1월 16일 한겨울 이 동굴 주변에만 연기가 피어올라 토벌 대원들에게 발각되고 주민 29명이 집단 학살당했을 뿐 아니라 동굴에서 나오지 못한 4명은 굶어 죽었고 남자 아기의 발목을 잡고 돌에 쳐 죽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웃나라의 이토록 슬픈 역사에 이들은 과연 얼마나 공감할까요? 이분들은 처음부터 제주도 4.3을 알고 오셨어요. 뭐 이렇게 자세한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시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이번 투어의 테마는 나무 도장이라고 하는 그림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책에 나와 있는 그 4.3의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공감하고 답사해보는 게 이번 투어의 목적입니다. 그림책 나무 도장은 제주에서 일어난 참혹한 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 소녀의 이야기로 제주 4.3의 슬픈 역사를 배경으로 한 그림책인데요. 이번 여행은 나무 도장의 모티브가 되었던 제주 4.3의 현장들을 따라가 보는 공정 여행입니다. 제주도에 사라진 마을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마을로 불리는 무둥이왓 마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있는 무둥이왓 마을은 동광리 5개 부락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마을로 130호 가구가 모여 살았던 마을입니다. 하지만 1948년 11월 마을 사람 100여 명이 희생되는 초토화 작전으로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흔적만 남아있을 뿐인데요. 마을을 뒤덮고 있는 대나무들이 이곳에 마을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런 역사를 과연 일본의 여행자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4.3이 굉장히 큰 학살이 있었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마을 하나가 이렇게 한꺼번에 다 없어진 거라는 건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좀 깜짝 놀라셨다고 하시네요. 무둥이왓 마을에 이름에서부터 아픔이 느껴지는 장소가 있으니 잠복 학살터입니다. 1948년 12월 12일 전날 토벌대에게 희생된 가족의 시신을 찾으러 주민들이 올 것을 예상하고 숨어서 잠복하고 있다가 주민 10여 명을 한꺼번에 불질러 죽게 한 놀랍고도 슬픈 장소인데요. 이런 아픈 역사의 현장에서 일본 여행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昨日から来たヨンさんのことをずっとこう学んでやっぱりどう考えてもなぜそこまでやれるんだろうっていうのがどうしても理解できない。
외국인들이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흥미 내지는 관심도가 있지 않으면 못하죠. 이분들은 정말 특별하게 한국에 대한 애정을 그리고 한국에 대한 미안한 마음들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 거죠. 내 마음의 소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도 산에 오라 장음이 소를 배운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서 한국에 대한 진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감수강 감수강 나로똥 오랜 감수강 설른 사람 보냄심에 가거들랑 혼자 없어예. カムスガンというのがチェジュの訛りで、行っちゃいますかという、なんか私を残して行っちゃいますかという、まあそういう意味があるんで、それで설른 사람ということは私は送ってあげるので、行ったら早く戻ってきてください。そういう意味があります。私がっていうのはどこにだから結局は別れるという違いますか？具体的にどこにまあ私はハッピーしてくださいという意味があるでしょう。私を置いてどこか行かない。 일본 공정 여행자들이 향하는 다음 이동 장소는 제주 지역민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입니다. 이 식당의 메뉴는 농촌 뷔페. 제주도 주민들이 집에서 먹는 반찬들이라는데요. 싱싱한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들이 일본 여행자들의 입맛에도 맞는 모양입니다. 패키지보다는 공정 여행이 좋죠. 저희도 그 저렴한 가격에 제가 하는 음식이 정말 신선하고 제 정성껏 하는 음식이라 손님들도 매우 맛있게 먹고 가요. 제주도 한림읍 원령리 선인장꽃은 아무도 꺾으려 하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가시가 돋는 아픔 하나가 이곳에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そのおばあさんがいつもこの顎を隠すつもりでこちらにつけた木綿のことなんですね。 가시밭길보다 더한 할머니의 고단한 일상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조그만 집. 1949년 투벌대의 총에 맞아 턱이 날아가고 이후 말하지도 먹지도 못하며 후유 장애를 앓다 눈을 감은 고 진아영 할머니. 외출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혼자 쓸쓸히 평생을 살다간 아픈 역사의 증인입니다. 毎日どんな思いで生きてたのかなと思うとなんだかこう胸が詰まる思いです。 이제 일본 공정 여행자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바로 제주 4.3 희생자의 유족입니다. 4.3 당시 정방폭포에서 부모를 잃은 오숙명 씨. 일본 여행자들에게 생생한 증언을 전하는데요. 이쪽에서 사살시켰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는 170명 여기 준비해가지고 시체를 묶어서 잡아당겨가지고 이거 찾았다고. 역사의 증인인 유족과의 만남. 그리고 그가 전하는 이야기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놀랄 정도로 이분들이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못하는데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제가 열심히 해지네요. 일반적인 패키지 여행 안에서는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 배정과 동시에 유족을 만난다거나 그런 스케줄을 솔직히 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정 여행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의미 있고
좀 더 그 주제에 맞는 그런 투어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유족과의 만남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좋은 경치를 찾아온 것도 재미있는 놀거리를 찾아온 것도 아닌 이웃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를 알기 위해 바다 건너온 여행자들. 그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은 그 어떤 여행에서도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의미로 남을 것입니다. 패키지로 가는 손님들도 계시지만 지금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나 아니면은 현지인과의 어떤 만남이나 이런 것에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추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 여행이 조금 더 자리를 좀 더 자리매김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 나라 역사와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여행. 더불어 행복해지는 특별한 여행. 공정 여행은 현지인에게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며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는 여행입니다. 그러기에 소비의 여행이 아닌 관계의 여행이라 할 수 있는 공정 여행은 진정 착한 여행입니다. 공정 여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